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저녁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은 뭐 지수가 뭐 크게 오르진 않았고 조금 떨어졌죠, 그죠?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고 또 눌렸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 국내 증시보다는 이제 나스닥 지수 좀 얘기해드리고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 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었죠.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 언제 나오느냐 많이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바닥에서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돈을 못 번다. 왜냐하면 바닥에 나온 걸 굉장히 뒤늦게 깨닫는다.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끝났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날이 확 추워지니까 좀 피곤하네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날이 갑자기 이제 확 추워지니까 순간적으로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왜 겨울에 해 짧아지면 추워지고 해 짧아지면 순간 피로감 느껴질 때 있죠? 네.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부터 잠깐 체크는 하죠. 아침에 지수는 조금 오르다가 네,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코스닥은 0.9%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외국인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나스닥 얘기부터 하죠. 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여기가 이제 이날 뭐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네. 급락 출발했다가 급등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은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급등했다가 어제는 2.7% 시초가를 엄청나게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음봉. 물론 이제 0.9% 상승이긴 하지만 음봉으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아무튼 이제 최근에 여기 1088포인트 여기 찍고 나서 거의 11,000포인트 가까이 왔으니까 저점 대비 따지면은 한 8%, 9%? 그 정도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 전망치보다 좋다 그러면서 막 주가를 급등시켜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황 잡는 거라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할 건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다음엔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급락을 시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데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를 막 급등시켜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큰 은행, 대형 은행 얘기해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이런 게 이익이 크게 줄었거든요. 크게 줄었는데 보세요, 막 급등해요. 뭐냐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다니까요. 적자까지는 아닌데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세력들이 했던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이게 미국의 2대 은행이거든요. 2대 은행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한은행, KB, 하나금융지주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B금융 정도? 네, 엄청나게 큰 은행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이러면서 은행주가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진 거는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그러면서 막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막 거래 실어서 급등을 해요. 근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도 급등해요. 이유인즉슨 자기들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지금 3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급등시켜요. 네. 욕 좀 할까요? 미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이제 미친 것들이라고 막 욕을 하죠, 그죠? 네. 언제는 그죠 망한다 그러더니 또 지금은 괜찮대요. 그래서 막 올려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왜 주식을 많이 털렸느냐?
이제 뭐 보니까 뭐 왜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올 것 같고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보니까 뭐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망하겠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거꾸로 올린다니까요. 그래도 선방했네 이러면서.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제 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세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외국 주식을 쭉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들었던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들으시려고 하면 힘드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거를 좋게 포장을 해서 올려요. 그 전에 좋은 걸 다 안 좋게 포장해서 끌어내리다가 흐름이 바뀌었다 그 소리예요. 아셨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지금 여기 저점을 찍고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네. 더 세게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세게 못 올라와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징한 것들. 이거 언제까지 이러느냐? 자, 우리 편안하게 얘기 좀 합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까요? 자, 번호 찍어보세요. 이건 뭐 정답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질문 다시 할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크게 오를 수 있겠죠. 나스닥은 물론이고. 이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좋게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1번 모르겠다. 묻지 마라. 두 번째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예, 어서 오세요. 5번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6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자, 찍어보세요. 더 쓰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언제까지 이럴까요? 미국 중간선거 언제냐고요? 11월 8일. 네. 저는 일단 찍어보세요. 네. 저는 5번일 것 같아요. 1번 찍으신 분들 꽤 계시네. 묻지 마라. 모르겠다. 네. 왜 저는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네. 맞추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네.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때까지 답답하게 놓는 거예요. 여기 매년 하반기까지 하면 우리 죽어야 돼요. 여기 4번 찍으신 분들 있죠? 네. 아니면 6번 찍으신 분들. 네. 그럼 우리 죽어야 된다니까. 이러면 주식시장에 아무도 안 남아요. 싹 다 전멸해요. 네. 세력이 그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살려는 준다니까요. 옛날에 그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신세계. 거기 보면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 네. 요즘에 그 영화 그 연예인들 이름 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네, 그거 아세요? 살려는 드릴게.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대사인데 네. 살려는 준다니까요. 네. 죽이진 않아요. 네. 내년 하반기까지 이거 내년 상반기까지도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식으로 흐르면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그래서 5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5번이냐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니까. 제가 바이든 욕을 많이 하죠. 네. 정치인들은요 여담이지만 정치인들은 뭐에 미쳐 있는 줄 아세요? 예, 선거에 미쳐 있죠. 그죠? 예, 선거에 미쳐 있어요. 왜냐면 계속 집권을 해야 되니까 권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중간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냐면 자꾸 그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자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부자라고 해서 막 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부자들을 미워하시는 것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보세요. 그래도 부자들 중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기업인도 진짜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기업을 크게 읽으면 나중에 망하겠지만,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지고 기업을 크게 일궈서 상장해갖고 이렇게 뭐 잘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돈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기보다 자기의 뭐 꿈, 뭐 이런 걸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인들, 부자들 중에 또 돈 욕심 많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막 그 부자 됐다고 막 주변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을 욕하려면 뭐 민주당, 뭐 이재명, 윤석열, 국민의힘 이렇게 따로따로 욕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서 얘기하면 돼요. 저처럼. 네. 왜 나쁘냐? 맨날 세금 뜯어가잖아요. 세금 누가 뜯어요? 정치인이. 뜯어서 누가 써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 안 하고 표만 받아가지고 저기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왜냐면 개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갖고 돈 모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린 주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회사를 키워서 상장 한번 시켜보려고. 그게 꿈인 거예요.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게. 그죠?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부자가 돼갖고 좀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 그죠? 네. 근데 정치인들이 왜 제일 나쁜 놈들이냐? 그 기업을 그냥 뺏어요. 법을 만들고 총수 감옥 보내고 세금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뺏어요. 이해 가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놈들인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 땀은 하나도 안 흘리고, 그걸 불안당이라고 하잖아요. 불안당. 안 입을 땀안, 그죠? 무리. 땀도 안 흘리고, 그죠? 네.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아무리 국민을 위하는 척해도 정치인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 나쁜 놈들이 이제 미국의 그 나쁜 아저씨들이 11월 달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참고하세요, 그냥. 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좀 상관은 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선거가 있으면 어떤 특정 이제 뭐 좌우가 있죠.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한쪽은 주식시장을 막 올려요. 선거 전에. 선거가 있으면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올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뽑아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편은 막 폭락시키거나 냅둬요. 방치를 시켜요.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한 다음에 반감을 갖기 위해서 표를 구해요. 이게 서로 약간 달라요. 누가 누군지를 알아서 생각하시고. 좀 그런다니까요. 미국의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일 때 선거 전에 주시장 막 뛰고 막 그랬어요. 내가 올렸다 그러면서 나를 뽑아라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선거 전에 주식시장을 올려줘야 될 것 같죠? 근데 미국에 지금 안 그런다고 이제. 아주 그냥 이날일지. 미국 사람들은 주식 많이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기본적으로 펀드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날일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선거가 한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요. 뭔 생각인지. 이것도 다 방법이라니까요. 괴롭혀가지고 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공화당 쪽이 좀 여기 다음에 합시다. 네. 왜냐면 이 얘기는 준비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 계속 하다 보면 시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중간선거 전후로 저게 어떤 결판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만 방향을 잡겠습니까? 경제 방향이라든가 미국의 상원 하원이 누구 무슨 당에 이제 장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전에 미국 이제 중간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니까 총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거 전후로 해서 미국을 좀 괴롭혀요. 옛날에 중국이 많이 그랬거든요. 중국이 트럼프 아저씨 대통령 할 때 그때 선거 전후로 무지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막 그 선거 전에 괴롭힌다니까. 세상 시끄러워요. 근데 미국의 이제 선거는 중간 선거가 왜 중간 선거냐면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고 4년인데 딱 2년 지나는 대선 2년 지나는 시점에 딱 중간에 딱 선거를 한번 또 하는 게 총선을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 외교, 안보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선거에 아주 미국 중간 선거에 전 세계 막 그 이권, 뭐 패권, 그죠? 온갖 방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이제 7번 찍어보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아까 이거 중간 선거라고 찍으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 누가 이기는지 그 전후로 해서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보시라고요. 아셨죠? 예, 중요하다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11월 달 이후에 증시가 급등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연말에. 산타랠리, 그죠? 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면 아무튼 뭐 아수라장이죠. 개인들 요즘에 보면, 안타까워요, 진짜로. 착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털렸어요. 끝까지 뭐 해보겠다고 막 노력하시던 분들이 요번에 이제 하도 이제 힘드니까 많이 털리셨더라고. 요즘에 보면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외국인이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죠. 일별 투자자 매매 현황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9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이상하다 그랬죠. 환율이 원래 급등을 하면 어서오세요. 환율이 원래 급등을 하면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이 얘기 지난달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참으셔라. 이건 뭐가 왜곡된 거다. 그랬죠, 그죠? 외국인이 사요. 13거래일 연속.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럼 믿으실 거 아니에요. 개미가 떠나자 외국인 최장기간 사자 13거래일 연속 산 게 신기록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에서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최장 순매수 행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다. 원화 약세로 코스피의 가격 매력이 돋보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시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입장에서 땡큐라고. 주가 폭락하죠? 환차익 생기죠. 그래서 주식이 더더욱 싸진다고. 외국인이 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외국이 빠져나간다, 외환위기다 그랬지만 아니라고. 거꾸로 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거의 안 찍으시네.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환율 막 1350원, 1400원 막 뚫을 때.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연속으로. 네. 이제서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화 약세로 코스피의 가격 매력이 돋보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제가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 주식 사겠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미국 주식 안 사고 한국 거 사겠어요. 환율하고 이거 다 감안해서 너무 싸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그래서 뭘 많이 샀는가 봤더니 1, 2위가 삼성전자인데 금액 차이는 크게 둘이 안 납니다. 8천억 순매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쭈루룩 샀대요. 대부분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네. 외국인은 처음에 대형주부터 먼저 사요. 네. 여러분들은 테마주 먼저 사시죠. 테마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이거를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근데 이제 뉴스보다 털린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근데 아까 그 기사 제목이 뭐예요? 개미 떠나자 라고 써있죠? 다시 보세요. 이게 뭔 일이냐. 개미가 떠나자 외국인이 최장기간 사자. 네. 개미들 진짜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개미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털렸는지 이럴 때는 신용 잔고를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용 잔고. 신용 잔고 물량을 보시면 이게 그 6월달 폭락할 때 그때 그리고 최근에 폭락했을 때 근데 신용 반대 매매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더 폭락해요? 아니죠? 그죠? 네. 하락하는 거 멈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9월 말이에요. 9월 말 10월 초 이때가 지수 저점이었으니까 신용 반대 매매 여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신용이 그러고도 또 줄어요. 여기보다 더 줄죠 지금 이만큼. 왜 그럴까요? 주가가 더 이상 폭락하진 않는데 하락하진 않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네. 이분들 잘못은 없어요. 그만큼 힘들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신용 물량이 지금 더 줄어요. 원래 신용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은 주가가 계속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수 봅시다. 지수가 여기서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더 폭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근데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죠. 네. 한마디로 완전히 개인들 지금 탈탈 다 털렸어요. 지갑 털리고 멘탈 털리고 다 털렸어요. 외국인은 아이고 싸다 이러면서 자꾸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예, 외국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고 부자들을 막연하게 미워하실 게 아니라 부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받을 거는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자 욕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부자 되고 싶어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아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흉내라도 내야죠. 근데 욕은 무지하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저게 연속 순매수 최장 신기록입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수가 확 왜 못 올라오냐면 대만 지수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대만이 이제 반도체 그 TSMC 뭐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 증시를 보시면 힘을 전혀 못 써요. 이게 대만이에요. 반도체로 그냥 반도체를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웃긴 건 변동성이 없잖아요. 최근에 잘 보세요. 그냥 완전히 진짜 무슨 저기 바닥에 붙은 껌처럼, 네? 요즘 껌 잘 안 씹으시죠? 바닥에 붙은 껌처럼 쫙 붙어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완전히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가 늘어요. 는다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이거의 반만 나와야 되는데 2배 이상 나온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만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면 돼요. 반도체 핵심 그 기술 갖고 있는 아니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있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 환율들이 다 급등해 있다니까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한국, 대만. 그 대만에 저기 뭐야 보셨어요? 대만 저기 뭐야 환율 보여드릴까요? 대만 환율? 대만 6달러일까요? 대만 환율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겠어요. 특히 뭐요? 반도체. 개인들이 이제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기부업, 포기.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이거는 또 이제
그 어제 공개 방송할 때 오후에 했던 얘기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왜 강한지 이거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항상 실수한다 그랬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외국인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세력들, 의도적으로 이걸 뺀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사고 싶겠죠.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을 살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최적의 환경은 뭘까? 대만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만 지수 자 오른쪽은 대만 지수입니다. 요게 그죠? 대만 지수는 지금 1월달 대비 이만큼 폭락해 있어요. 네? 한 30% 폭락한 것 같은데 대충. 네. 근데 환율은요 1월달 대비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주식이 이만큼 30% 정도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싼데 환율이 거기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환차익 더 싸진 거예요. 더 추가로 더 싸진. 환율이 대충 암산해서 보면 한 20% 이상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환율이. 네. 그럼 주식시장 30% 빠졌죠? 환율은 20% 더. 그럼 주식을 그냥 대충 해도요 반값, 헐값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좀 꼭 찍어보시고. 번호 찍으러 가니까 장도 안 좋은데 귀찮아 죽으시겠죠? 저는 이럴 때 더 찍으라고 그래요. 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중 좀 하시라고. 네. 외국인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쪽 앞으로 반도체 많이 갈 거라니까요. 이쪽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을. 예? 근데 자 여러분들 세력 입장인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너무너무 싸잖아. 이거는 뭐 1년에 뭐 1년이 뭐야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러면 많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도 뭐 이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를 만들고 싶겠죠? 아니 머물러 있게 하고 싶겠죠? 이 환경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수를 계속 꾹꾹꾹 반등 안 나오게 하고 꾹꾹꾹꾹 누르면서 환율은 거꾸로 붕 떠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바로 고점 찍고 내려가 버리면 지수는 저점 찍고 바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럼 외국인이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단순하게 단순무식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놀이를 이렇게 붕 해놓고 망할 듯 안 망할 듯 막 이래요. 여기는 반등도 안 나오고. 그럼 외국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싸게 싹 쓸어남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최적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외국인이 13거래 연속 순매수가 보이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기사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주니까 저런 말을 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 급등하니까 외국인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가면 개풀 뭐가 나가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 이런 개풀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오늘 요즘엔 좀 표현을 좀 과하게 쓰죠? 왜 그러겠어요?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 이게 무슨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저기 방향으로 또 틀어서 얘기해드리잖아요 지금. 뭐 맨날 똑같은 얘기긴 해요. 손절하지 마라. 좀만 버텨라. 좋은 날이 온다. 그죠? 네.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사과로 따지면 꼭지에서 얘기하고 저 밑에서 얘기도 하고 45도 각도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지금 하나둘씩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괴롭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집했으면 외국인의 특징은 뭐예요? 올려요. 자기들이 올려서 자기들이 팔아먹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만 증시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 3위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못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하락하니까 코스닥은 또 놀라갖고 손절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거 전에 시간에서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시간에서 지금 상승한 게 퍼스텍 상한가한 거예요. 퍼스텍, 네이블이란다. 퍼스텍, 그 다음에 여기 베셀, 네온테크, 이게 상한가 들어갔고, 상한가 안 간 거 중에도 지금 여러 개가 뭘로 급등했냐면 파이버 프로도 이거 맞을걸? 잠깐만요. 네. 준비해놨는데 자, 보세요. 시간에서 5% 8% 급등했죠. 차트랑 띄워서 봅시다. 아이고야, 5% 그죠? 네, 이게 주가 폭락시키는 거 보세요, 그죠? 네. 시간에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상용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시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까 퍼스텍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차트 꼴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가 거의 6,000원이었거든요. 여기는 3,000원 깼을 때예요. 그럼 반토막 이상 내놓고 있다가 이제 시간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내일 이게 퍼스텍이 시간에 상한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네온테크도 보세요. 자꾸 네온테크 맞지? 네, 네온테크. 자, 요것도 이 당시에 올해 5월달 전후로 해서 이게 급등을 했었다고요. 그때 뭐 저기 드론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베셀. 이 5월달에 급등했었죠. 상한가 들어가고. 네. 지금은 반토막 내놨어. 반토막 이상 내놨어. 이 상태에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DNA 링크는 아니고 5%. 이것도 시간에서 지금 8%인가? 네, 8% 올랐죠. 요거.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도 8% 올랐거든요. 네. 차트 꼴을 보세요. 네.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 얘기했죠. 네. 이거하고 하이즈항공 이거 5% 올랐는데 이거. 여러분들 거면 박살난 게 아니라니까요. 드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세상에 7,000원 찍고 2,600원 찍었어요. 좀만 더 떨어졌다가 3분의 1도 말이었어요. 세상에 차트를 이코를 만들어놨어요. 너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거하고 뭐 메커스 네, 이것도 4%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해서 좀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낙폭과대를 보세요. 올해 3월 말에 13,000원 찍고 최근에 5,500원 정도 찍었어요. 반토막 이상 내는 거예요. 세상에 차트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자꾸 외환위기 온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미 온 거 같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외환위기가 왔을 때 차트가 이렇게 뭉개져요. 근데 여기서 외환위기가 또 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외환위기가 터지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져요. 아까 하이즈항공 있죠? 이게 뭐냐면요, 실제 외환위기 터졌을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고요. 지금은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비유를 들자면 진짜 내일 아침에 외환위기 터져도요, 나 이 주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이미 다 빠졌는데 여기서 뭐 더 빠질 게 뭐 있어요. 설령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외환위기가 터져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더 빠질 건 있냐고. 차트가 이만큼 박살난 걸 보고서 이제 와서야 외환위기 온다, 나라 망한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도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 진짜 에이, 뭡니까 이게. 아우, 네. 너무하잖아요. 아니, 올라간 거보다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뭐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 뭐 고종목도 아니지만 이 종목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메커스가 이게 얼마나 좋은 종목이었는데 옛날에 힘있게 보세요.
얼마나 그죠? 참 모범생 같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세상 이런 주식을 이렇게 박살내놨어요. 못된 것들. 세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응? 뭐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이래요. 여러분들 것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이왕에 속으실 거 저한테 속으시라니까요. 맨날 언론하고 저 이상한 저기 피싱 문자에 속지 마시고, 그죠? 네. 차라리 저한테 속으시라니까요. 전 돈도 안 받고 얘기하잖아요. 유튜브 광고는 안 달고. 네? 차라리 저한테 속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네. 박살내놨어요. 자,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근데 여기서 이게 드론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라도 붙잡고 올라오려고 이제 하나보다. 방금 얘기했던 쭉 그 종목들 있죠? 그래도 뭐라도 잡고 올라오려고 애쓰는구나. 시장이 죽지는 않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아셨죠? 네, 아무튼 차트가 진짜 진짜 그죠? 제가 아까 보여드리면서도 제 입에서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개인들이 포기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포기하죠, 당연히.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박앤세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환율 막 움직이니까, 그전에는 노제펜 일본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막 그러더니 환율 또 바뀌니까 다 일본 여행 간대 또.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면은 일본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주식 싸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버리고 주식 손절한 다음에 힐링해야 된다고 일본 여행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한국 주식 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왜 포기를 해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포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맥커스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한테 맥커스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추천 받은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도 그런 소리 해야 돼요. 더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제 왜 여기서 어제 했던 얘기 이어서 할게요.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느냐, 그리고 주식을 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주식을 들고 있는 걸 손절하면 안 되느냐, 그리고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절대 세력은 그 뉴스에서 바닥이 언제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고점도 얘기 안 해주지만 바닥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줘요. 우리가 눈치껏 알아가는 거지.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제 멘탈 나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주식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느냐? 이 사람들은 바닥이 나왔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사요. 그럼 그게 언제냐 이거죠. 언제쯤 이 사람들이 확신이 들까요? 언제인 줄 아세요? 지수를 갖고 얘기지. 지수 일단 보시면 어제 얘기했던 거 이어서 딱 10분 안에 딱 끝내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이거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거짓말 섞여 있는 것도 없어요. 자,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 때 이만큼 떨어졌죠. 개인들이 이 당시 이만큼 떨어졌을 때 2020년 3월 달입니다. 여기에서도 극도로 불안했어요. 왜? 여기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높았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지? 여기서 주시장을 막 떠났어요. 왜 떠났는 줄 아세요? 외바닥 찍었잖아요. 쌍바닥 찍는다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손절하고 나가서, 손절이 아니라 수익 난 사람들 챙겨받아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그 맥커스 있죠? 좀 전에 보셨던 거. 맥커스로 따지면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6월달이 어디냐면 여긴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도망갔다니까요. 지수 또 폭락 나온다고.
바닥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갔어요. 네.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바로 급반등 나오면 돈 버실까? 진짜 천만에요. 돈 못 벌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걸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닥에 나왔다고 언제 생각했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2021년 1월달, 여기는 3월달, 여긴 그 다음에 1월달, 여기쯤에 와서 지수가 드디어 바닥 나오고 본격적으로 가는 거라. 8개월이 뭐예요? 10개월 지나서 거의 1년 지나가지고 그때 가서야 바닥 나왔다 그랬던 사람들이. 거짓말 같죠? 종목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아세요? 대한항공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국경 차단했죠. 그래서 비행기가 안 날아다녔죠. 제가 한번 실제로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왜 그 지역 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특정 지역 가보면 아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몇 시간 동안. 진짜 비행기가 안 댕겨요. 충청도 쪽이었는데, 충주인가? 충주 가기 전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하늘 보는데 비행기가 안 다녀요. 거기에 비행기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그때 대한항공 난리 났었죠. 네. 근데 대한항공이 저점 찍은 게 역시 2020년 3월달 8,300원. 여기는 얼마야? 3만원. 여기 와서, 여기도 아니에요. 거래 터졌죠. 여기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한항공 이제 사야 된다고 난리지겼어요. 여기에서 바닥이 나왔다는 거를 1년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개인들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산다길래 내가 뜯어말렸어요. 사지 말라고. 싸웠다니까요. 샀으면 또 큰일 날 뻔했죠. 고점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현대차. 네. 현대차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 65,000원. 그죠? 1년 뒤, 정확히 10개월 뒤에요. 289,000원. 거의 30만원이죠. 4배 이상 올라가서야 바닥이다. 이러는 거예요. 경제가 망해가지고 현대차가 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샀죠. 참 아이러니해요. 자동차를 더 많이 샀잖아요. 왜냐면 버스 타고 다니기 좀 애매하니까 사람들하고 섞여서 코로나 감염될까봐. 그 다음에 차박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애플카로 이제 개인들을 이제 물리게 하고서 끝났죠. 한참 지나서 대란거래 했잖아요. 국제에서.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개인들이 그때서야 바닥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개별주. 요즘에 이재명 씨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재명 씨가 그 형 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 거기서 이제 그 할 때가 여기였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인가? 그래 돼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재명 테마주가 토탈스포츠가 여기였을 때 한 2,000원대? 2,000원대? 3,000원 초반 그랬어요. 네. 나중에 여기쯤 와가지고 2만원, 25,000원 와서 개인이 여기서 달려들었어요. 특히 여기서. 그리고 안 팔더군요. 더 간다고. 난 미칠 줄 알았어요. 맨날 보는 일이지만 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3,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이 안 됐던 2,000원짜리 주식이 불과 6개월 만에 4배 올라가서 거의 4배? 네, 4배는 뭐야? 3,000원 잡으면은 8배, 그죠? 8배, 9배 올라갔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셨대요. 네.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더 간다고 안 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바닥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 나왔다고 이게 고점 나왔다가 아니라 바닥 나왔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이제 떨어지죠. 26,000원까지 갔던 게 15,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얼마 손실이야? 40% 손실이죠. 이 사람들 죽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살짝 갱신을 해요. 아주 조금, 그것도 지저분하게. 그럼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이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간다는 거예요. 안 팔더라고. 왜냐하면 바닥 나왔다. 그러니까 바닥에 나온 지 6개월에서 1년 지나서야 개인들이 바닥 나왔다고 쳐 난리를 지깁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죠. 제가 선거 끝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 가지 말라고.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선거 끝나고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날마다 시끄럽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수완 INT? 토탈 소프트만 그랬느냐? 아까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저기 민주당 사진 난리 났더라고요. 이재명 씨 그 삼국지로 따지면은 관우 정도 되는 사람? 네. 지금 잡혀갔잖아요. 체포당했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여기 5,000원인가 여기가 5,000원 6,000원? 네. 고점은 5만원. 그러니까 10배 이상 간 건데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닥 나왔다고 또 간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꾸준하게 눈만 뜨고 있지 마시고 매집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오늘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 한잔 먹고 싶다. 그 돈 아껴서 주식 사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큰 돈이에요 그게. 그게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언제 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죠? 시간 많을 때 그때 훈련하는 거. 지금 요즘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운동도 좋고요. 그죠? 네. 그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수익을 내요. 왜냐면 여기서 안 도망치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종목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라도 올라와서 수익을 주고 돈이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분들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고점에서 팔 때 그때 들어와서 주식 좀 제발 팔으라고 사정을 해요. 제발 좀 팔으라고. 그때 팔아주시면 돼요. 그때 가죠. 지금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손실 많이 난 걸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게 나중에 복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은 아직 쓴맛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달콤하게 이제 만약에 들으셨다 아니면 수긍을 한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고생 무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 좀만 참자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말 들으면서 웃기고 이러시면 아직 쓴맛을 못 보신 분들이라. 쓴 것도요 자꾸 씹다 보면 달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쓴 것도 자꾸 씹어보세요. 나중에 단맛이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스디슨 인내가, 그죠? 나중에 달콤한 초콜릿처럼, 그죠? 네. 그 카카오죠. 요즘 카카오 시끄럽던데, 네. 카카오 닙스. 그것도 그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쓴데 자꾸 먹다 보면 달더라고요, 그것도.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스디슨 인내가 나중에 꼭 수익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닥 잡는다고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식 비싸게 팔아서 여러분들 좋은데 돈 많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이겨내시고, 아까 저기 광림하고 쌍마구를 봤거든요. 이제 이재명 씨가 시끄럽길래 제가 최근에 이재명 씨 얘기 거의 안 했죠. 마지막 1번 찍어주시고 할 필요도 없었고 뭐 할 얘기도 없었고 그때 광림 얘기하다가 이제 안 했잖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저기 이재명 씨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뉴스가 시끄럽던데 광림이 9월 초에 그죠? 갑자기 풍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한가 하길래 제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보니까 뭐 시끄러워요. 쌍방구이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에 무슨 김정은 뭐 말 안장 사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게 언론에서 나와요 지금. 쌍방울하고 지금 네. 광인 여기 지금 뭐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뭐 돈 갖다가 뭐 달러 줬다는 둥, 그 다음에 무슨 뭐 불법 정치 자금 뭐 걸렸다는 둥,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9월 초에 그랬잖아요. 이거 상한가 나는데 이상하다고.
그때 그 이재명 씨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공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가 뭘 하는데 지금 광림 갖고 쌍말 갖고 그러냐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네. 그죠? 9월 초에 이 얘기하고 더 이상 안 했을까 하면 무방에서는 라이브에서도 거의 안 했어요. 이재명 씨 얘기만 할 게 뭐 있어요. 광림하고 지금 쌍방울 주가를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쌍방울 주식도 여기 보면은 쭉 지금 더 떨어져요. 이게 웃긴 게요. 한동훈 씨 테마주가 올라갈 때 기분 나쁘다고 쌍방울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오파스네트 있잖아요. 이게 막 올라가고 여기서 막 이제 막 그 한동훈 씨 막 지지율 좋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승질 난다고 이재명 씨 테마주 아까 그 토토스포트하고 막 이런 거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름쯤에 이런 데 있죠. 간다고 이제 사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재명 씨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뭐 그분들이 뭐 좋아서 하신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한동훈 씨 테마주는 이게 시간이 있나? 네. 한동훈 씨 얘기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 씨 테마주하고 윤석열 씨 테마주 둘 다 작년에 대선주 할 때 되게 힘들었죠. 그죠? 왜 힘들었을까? 초반에 좋았죠. 나중에 되게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면 뭔 놈의 그렇게 그죠? 집안 뭐 얘기부터 해서 뭐 부인 하여튼 뭐 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안 좋은 얘기가 집안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동훈 씨는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한동훈 씨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나중에 한동훈 씨 테마주 이렇게 할 때는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보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조사한 것 같은데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 문제도 부인이 되게 능력 있는 변호사더라고요.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부인 얘기를 못 꺼내잖아요 지금. 근데 전에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이재명 씨는 부인 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그런 게 없어 보니까 지금. 나도 나중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사람 테마주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한동훈 씨가 어떤 사람이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스트레스 받았던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뭐 잘 풀리면 풀리는 거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오겠죠, 그죠? 대선 후보를 또 누굴 키울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가 이제 막 많이 남았 4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깨끗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네거티브 때문에 아주 그냥 넌덜거립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해드릴게요. 한동훈 씨 테마주를 잘 보세요. 네.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씨가 그게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줄줄이 다 감옥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큰 이익을 얻겠어요? 테마주 대선주에서 1번 한동훈, 2번 이낙연, 3번 이재명 찍어보세요. 누구 봤어요? 지금 이제 이거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게 옳다 뭐 그러다 그런 거 떠나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 테마주가 수혜를 입었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찍으시는 분들도 본인도 소신은 잘 지키시되 주식은 주식이니까 알아두시라고. 네. 기분 나쁘다고 괜히 또 이재명 씨 테마주 사지 마시고. 네. 아셨죠? 네. 돈은 차갑게 다뤄야 되는 거니까. 네. 자,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네요. 네, 잠깐만요, 우리 김 실장님. 김 실장님 요즘에 어제 제가 제 방송 끝나고 유튜브 잠깐 들어가 봤는데 열심히 테마주 진짜 브리핑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하신다고? 네옴시티하고 광산, 그 다음에 카카오, 반사이익, 수혜주 요거 테마주 이제 쭉 종류별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번호 찍으라고 할 때 열심히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복 받으실 거니까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선물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